안녕하세요. 썰라디오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상상을 초월하는 관계 속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장님과 비서, 그리고 아들까지?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오늘 사연은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남자의 고민과 갈등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사장님과 그의 매력적인 비서 사이에서 시작된 은밀한 관계가 한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가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관계는 어떻게 끝나게 될까요? 지금부터 사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51살의 이태민입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가정적으로도 안정적이었죠. 제 아내는 긴 세월을 함께해온 동반자였고 제 25살 아들 재현은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 비서 한유진과의 은밀한 관계입니다. 유진은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밝은 성격과 세심한 배려로 모든 직원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그녀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그녀의 사소한 배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근이 잦았던 어느 날 밤, 그녀가 제게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괜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가 필요로 하는 순간마다 곁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다정한 말투는 어느새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마치고 직원들과 회식을 한 뒤 그녀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정말 멋지셨어요. 저는 사장님이 계셔서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순간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동료의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고 저 역시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유진은 종종 퇴근 후에 저를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이렇게 자주 만나도 괜찮을까요? 혹시 제가 사장님께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니죠?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가 있어서 정말 고마워. 나한테는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야. 그 말이 그녀를 안심시켰는지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게 되었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출장이나 야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녀는 제게 단순한 비서가 아닌 특별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녀는 가끔 농담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둘만 아는 비밀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런 시간이 정말 좋아요. 그녀의 말은 달콤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위험을 저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질수록 저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을 점점 더 잊어갔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저를 돕는 비서 이상의 존재가 되었고 저 역시 그녀와의 시간을 갈수록 더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단둘이 남은 저와 유진은 조금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가끔은 이 관계가 너무 아슬아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도 저는 사장님이랑 있는 시간이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저를 더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맞는 걸까?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 때로는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놓을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이 관계인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눈빛에 저는 저항할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더욱 깊은 감정을 나누며 또 한 번 선을 넘었습니다. 그녀의 손길과 목소리는 제게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고, 저는 그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잊고 그녀에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근이 아니더라도 출장이나 회의 핑계로 시간을 만들어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제게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너무 티나는 거 아니에요? 직원들 눈치라도 보면 어떡하죠? 저는 그녀의 농담에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유진 씨도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이 관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진은 점점 더 저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가끔씩 제게 작은 선물을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제 진심이에요. 사장님이 저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모르실 거예요. 그녀의 말은 감미로웠지만 동시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저는 단순한 상사가 아닌 훨씬 더 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아들 재현이 회사에 들르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한유진 씨가 일하는 곳이죠? 정말 대단하시네요.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진 씨가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던데요. 재현은 유진을 처음 보자마자 그녀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유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유진 역시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재현이 집에서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유진 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제 아들이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재현에게 털어놓을 수도,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현의 말은 제 심장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유진에 대한 마음을 털어놓았고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를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재현의 감정은 저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유진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 혹시 재현이가 요즘 따로 연락하거나 만남을 제안한 적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재현 씨가 며칠 전부터 저에게 관심을 표현했어요. 솔직히 너무 놀랐어요. 사장님이 아드님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게요. 그녀의 말은 제게 혼란스러움을 더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저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진 씨, 이런 상황이 너무 복잡해지고 있어요. 재현이한테는 절대 그런 신호를 주지 말아야 해요. 우리 관계를 지켜야 하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사장님. 재현 씨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할게요. 하지만 사장님, 이 관계가 계속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어요. 그날 밤, 집에서 재현이 다시 유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진 씨가 참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녀가 저한테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거리를 두는 느낌이에요. 제가 너무 서두른 걸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재현아, 유진 씨는 분명히 좋은 사람이지만
그녀도 회사에서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있을 거야. 너무 성급하게 다가가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재현은 유진에게 직접 고백을 했습니다. 유진은 그 고백을 단호히 거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와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재현은 집에 돌아와 낙담한 얼굴로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유진 씨가 저한테 관심이 없대요. 하지만 이상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제 심장을 더 크게 뛰게 했습니다. 재현이 모든 것을 알아차릴까 봐 두려웠고 유진과의 관계가 들통날 위험이 커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재현 씨도 그렇고 사장님 가정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더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이 맞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이걸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을 거야. 사연자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그리고 그의 선택이 재현과 유진, 그리고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썰라디오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현재 구독하지 않고 보고 계신 분들이 98%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구독 버튼을 눌러 매일매일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진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던 다짐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와의 시간을 잊으려 할수록 그녀의 목소리와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유진은 그날 서로를 밀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사무실에서 마주치면 그 약속은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의 준비 끝났습니다. 그런데 괜찮으세요? 요즘 힘들어 보이세요. 그녀의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지만 제 속은 복잡했습니다. 유진 씨, 나 정말 괜찮아. 내가 도와줘서 항상 고맙다. 그런 대화가 이어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서로의 감정을 억누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를 끊겠다는 약속을 몇 번이고 깼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제 아들 재현이 유진과의 관계에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재현이 제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유진 씨랑 뭔가 이상해요. 그녀가 저한테 분명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두 분이 함께 있는 걸 보면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이 들어요. 설마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죠?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려 했지만 제 표정에서 모든 것이 들통날 것 같은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재현아, 그건 그냥 내가 신경 쓰다 보니 그렇게 느낀 거겠지. 유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재현은 제 말을 믿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유진과 저를 유심히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먹던 중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도훈 씨, 요즘 뭔가 다른 것 같아.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모든 걸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일이 조금 바빠서 그래. 걱정하지 마. 아내는 제 말을 믿는 듯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유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재현의 의심과 아내의 감각은 우리가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말 끝내야 할 것 같아요. 재현 씨가 모든 걸 알아차릴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리고 저도 사장님 가정을 깨트리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유진 씨, 나도 내 말이 맞다고 생각해. 우리 이쯤에서 끝내야 할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모든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제 삶에서 사라진 뒤에도 그녀의 존재는 제 마음속에 큰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연락을 끊고 잠시 가족과도 떨어져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은 제가 휴식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제 속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과연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유진과의 관계를 끝냈지만 그녀가 제게 남긴 흔적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모든 걸 알게 되었을지 아니면 단순히 의심으로 끝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그동안 눈치채지 않았는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썰라디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조언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신데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